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오늘은 알뜰 신잡 프로그램입니다. 알뜰 신잡.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주식 투자하는 데는 전혀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떤 흐름 부분들을 파악할 때 이런 분석 한 번씩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을 조사를 해도 여러분들 오늘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평상시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순간에 투자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쌓여가지고 아침에 여러분들 이슈 브리핑 부분들 정리를 좀 해드리죠. 그거 하나만 딱 보고 한 줄 딱 보고 오늘은 어느 섹터 부분들 그리고 이제까지 추세가 여기가 괜찮았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좋은 내용이 나오네 라는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물론 그 전에 밸류에이션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섹터 분석도 해놓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최종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하죠.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키메이커 트리거를 주가의 상승 부분들을 트리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포스코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급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1000억 정도 순매수가 한 5일 동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포스코하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상당히 빠르게 받는 부분들이 나왔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제 아침에도 보면 금융주 섹터들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제 시장에서는 금융주가 가장 중심축 이번 주 후반에 중심축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뭐 드렸습니까?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쓰나미 파동 돈다고 그랬죠. 계속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는 야금야금 올라가요. 지수는 살짝 올라가면서 그런데 섹터별로 어떨 때는 건설주 땡겼다가 어떨 때는 금융주 땡겼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간 거 보고 들어가면 수익을 못 내요. 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 미리. 왜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일단 금융주들 뭐 은행, 증권, 보험 여기에 지금 실적 상향성의 컨센서스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미리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주식하고는 약간 먼 거리 내용이지만 글로벌 매크로의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유가 부분에서 중동 지역에 요즘에 어떤 내용들이 시끌시끌하게 왜 그렇게 떠드는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먼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글로벌 경제의 방향타를 한 번씩 휙휙 바꿀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 내용 부분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지역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자, 이란, 이라크가 있죠. 자, 그럼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란이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서 이 두 개 나라의 공통점,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입하고 이란이 시합합니다.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라 해가지고 중심이었죠. 그래서 자기 그 순위파 쪽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쪽 다른 종교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꾸 교회로 추방을 시켰어요. 추방을 시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카타르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란이나 이쪽 쪽으로 다 추방당했는데 나중에 그때 불모지였죠. 유배로 보냈던 거예요. 불모지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유전이 많이 나오지만 이쪽도 유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앙숙이 좀 돼버렸는데 자 오늘은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뭐 싸우고 있는 그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동 지역의 중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전에 현대차 그룹이 종종 회장에서 아들 쪽으로 넘어서 왕자회단이 일어났죠. 형제지간에 막 치고 뺏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왕자회단이라고 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뭡니까 롯데그룹이죠. 롯데그룹 신동주 신동빈 막 그래 가지고 지분 싸움하고 막 그랬고 전에는 현대그룹 현대차그룹하고 현대그룹 현대상선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며느리 집안하고 그쪽 원래 종가 집안하고 다시 또 지분 싸움하는 이렇게 뭐 왕자의 난에 의해서 서로
권력을 창탈하기 위해서, 찬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권력을 주도하기 위해서 막 지분 싸움도 하고, 그 다음에 권력 창탈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쿠데타도 일으키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아니죠. 왕자가 있는데 모하메드 빈 살만, 저 이름 저도 잘 몰라요. 모하메드라고 합시다. 이 왕자가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전에는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국왕 조카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달 전에 아무래도 조카보다는 아들이 낫죠. 아들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책적인 노선이 약간 틀려지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뭐 조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뭐 석유 장관이라고 할까요? 석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가가 하락 부분이 나오니까 막 증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치킨 게임을 하려고 그랬어요. 치킨 게임을 한다는 거, 너 죽냐 나 죽냐 한번.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깊게 많이 안 파도 돼요. 그러니까 유가의 그 뭐라 할까요? 손익분기점 자체가 상당히 10달러 전후로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단가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심해 유전 같은 걸 파는 해서 발굴하는 그 나라들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발굴 단가가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셰일가스는 지금 40에서 한 50달러 정도 선에서 그 손익분기점이 나오니까,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조건 한번 치킨 게임 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예전에 반도체 섹터들 치킨 게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산업군 내에서도 지금 이런 비슷한 치킨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게 폴리실리콘, 태양광, OCI 쪽이라든지 이쪽이에요. 계속 치킨 게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삼성이 이런 치킨 게임을 하면서 나머지 하위 업체들 다 죽여버렸죠. 왜? 삼성은 양산 수율이라는 손익분기점 자체가 낮아요. 그리고 미세화 과정 부분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평균 단가가 만약에 하나에 그 디램 하나 파는데 삼성은 5달러야.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뭐 20달러 정도 돼요. 근데 그래서 5달러를 계속 자기들 좀 손해만 보지 않을 정도라면 5달러, 6달러에 판매 단가 부분들을 계속 판매를 하면, 나머지 20달러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손익이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나는 거죠.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쪽 그 장비 산업 쪽에서는 투자가 계속 왕성하게 돼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적자가 나다 보니까 돈을 투자를 못해.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양산 단가도 낮아지지 않고 계속 높은 거야. 근데 팔면 팔수록 시장에 나오면 또 적자가 확대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도태하고 M&A 당하고 뭐 이런 식의, 제가 기억하는 것 한 7년 이상 정도 이런 치킨 게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전 석유 장관도, 그리고 조카의 라인도 미국하고 한판 이렇게 맞짱 뜨려고 그랬어요. 유가를 가지고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이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왕자가 아무래도 조카보다는 아들이 낫죠. 아들에게 그 전에 살만인가요? 국왕이 모든 정권 부분들을 조카를 실각시키고 일위 계승자로 책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국왕의 아들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했는가?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치킨 게임 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유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30달러 밑에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내려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 자체가 낮아져 버렸어요. 왜? 파이어 당했으니까, 해고 당했으니까. 근데 현재 국왕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전 부분들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친미 성향 부분들이 높고, 그 다음에 원칙주의자예요. 특히 종교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국왕의 아들이 올라온 다음부터 중동 지역이 좀 시끄러워졌죠. 카타르 단교당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카타르 단교시키고 이란은 테러 분자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서로 대립각 부분들을 좀 세웠죠.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뭡니까? 왕정 국가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세습하는 그런 체제인데, 이란 쪽은 그러지 않아요. 같은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추종하는 부분이 약간 많이 틀려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종교 전쟁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사륙까지 있다 보니까 두
우리는 같은 이슬람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앙숙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국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부터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가는 데부터 향후 5년 동안에 이 정권의 방향성,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확정적으로 하고 이번에 증세 얘기도 나오는데 추경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여기도 아들 국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경제잖아요. 석유가 거의 90%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걸 탈경제를 하고 싶은 부분들을 가지고 그 비전을 제시를 했던 게 아들이에요. 아들이 예전에 비전 2030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아무튼 비전 뭐 해가지고 탈석유 관련된 자기의 국가는 탈석유의 어떤 다른 경제 부분도 탈석유와 경제정책 비전 2030을 주도를 했던 사람이 빈살만 왕자예요. 그래서 전에 치킨 게임을 했던 서기 장관은 교체를 하고 이 탈석유와 경제정책 부분들을 하는 비전 부분의 가장 중심축의 역할 부분을 하는 게 아람코라는 석유 기업이 있어요. 국유 기업이에요. 국유. 이 기업을 내년 정도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람코의 지분 가치 부분들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그 자기가 비전 2030에 대한 그 정책을 추진할 때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자금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걸 지금 상장을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면 안 되겠죠. 단가가 낮아진다는 의미 부분들은 유가를 팔아가지고 유가를 생산하고 이걸 판매를 하면서 모든 아람코의 전체 이익이라든 매출 부분들이 영위가 되는데 유가가 낮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가는 아람코 상장의 어떤 기준 부분들이 하방 경직 부분들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두 번째, 그런 이후부터 어떤 흐름 부분이 나왔냐면 오펙과 비오펙 쪽에서도 너무 우리가 이 기업들이 20달러, 30달러까지 하락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되니까 나라 경제가 아주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예전에 자스민 혁명처럼 정권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들이 들기 시작하면부터 어떤 노력 부분들을 하냐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축으로 오펙에서 감산 합의 부분들을 지금 작년부터 지금 계속 해보면서 유가가 40달러, 50달러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주 오펙 회의가 있는데 기존에 이란이라든지 리비아라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감산해서 약간 예외적 부분들을 줬어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경제 제재 이전 만큼 생산량 자체가 올라왔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늘리지도 못해요. 왜? 설비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분들 계속 확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란이라든지 리비아,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감산해서 예외 조정을 줬는데 이번에는 일단 와봐 회의에 일단 와봐 다음 주에 일단 논의를 한번 해보게 하면서 이 다음 주 회의에서 감시위원회 감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했을 때 이 감산의 협의 부분들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위원회 자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부분들이 일단 기조 자체가 우리가 성향 부분들을 봐야 돼. 정치적인 성향 부분들을 봤을 때 아람코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사우디의 수장 자체가 유가에 대한 하방 경직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셰일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셰일가스도 그 평균 단가 부분들이 40달러 중반 정도, 40달러 초반도 얘기가 나오긴 한데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셰일가스 역시 마이너스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셰일가스에 어마어마한 투자 부분들이 좀 됐고 특히 은행권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하락 부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나오면 여기도 같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법원이죠. 유가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어느 정도 하방 경기 부분 올려놓고 이 역으로는 뭘까요? 유가가 만약에 40달러, 30달러 후반에 정도의 유가가 어떤 이슈가 있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역발상으로 여러분들이 유가 상품 부분들을 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펙의 감산회의 부분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유가를 생산 부분들은 좀 줄여서라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적정 가치 부분들을 받아가려 하는 노력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여기에 그 완력 부분에서 이란과 그 다음에 카타르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립 관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립 관계 부분들이 어디로 표출이 되냐면 시리아로 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카타르로 표출이 있고 예멘으로 표출이 돼요. 간접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분쟁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산 논의 부분에 서로 의견을 충돌할 수도 있겠죠.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이게 또 유가를 또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돼요. 왜? 이러한 내용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어차피 지금 경기 성장 부분들의 상승 사이클이 진행되는데 완급 조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좀 커지면 어차피 가는 방향인데 잠깐 쉬었다 가고 그때 뭡니까? 숨고르게 하면서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카타르까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단교 왕따 당했죠.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이거 해라, 알자지라 방송 폐쇄해라. 그럴 땐 카타르에서 웃기지 마. 우리는 너희들이 단교를 하더라도 우리는 생산량도 확대해가지고 증산 부분들을 더 확대할 거야. 그리고 LNG의 확대 부분들 판매를 하면서 너희 그 카타르 단교를 통해 가지고 미국 트럼프가 원했던 카타르 쪽이 아시아 쪽에 판매 부분들 많이 되는데 이걸 뺏어오기 위해서 트럼프가 한 바퀴 돌렸죠. 한 바퀴 돌려 왕따를 시켰죠.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생산 확대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좋은 건 뭡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죠. 네, 서로 판매 부분들을 확대하고, 예전에는 장기 계약인데 계약 부분도 조금 단축이 되면서 단가 부분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번에 정권에서도 보면 미세먼지하고 탈원전 관련된 부분, 탈원전, 탈석탄 부분들의 메인이기 때문에 LNG에 대한 수요 부분도 확대가 될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혹시나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첨언으로 지금 시점에서 아무런 그림 부분은 안 그려져 있지만 이번에 100대 과제 중에서 H성장이라고 있어요. 북한의 서해안 쪽 라인하고 오른쪽 그 낮은 선봉까지, 이 부분 낮은 선봉까지만 연결이 되면 아마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러시아의 LNG 수입 부분들도 PNG죠.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 LNG 같은 경우 배에다 싣고 오는 거고, 러시아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남북 부분 철도라든지 이런 도로 연결되면서 LNG까지 아니죠. 그 가스까지 수입하는 그런 패키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 부분과도 연관할 수 있으니까 아직 좀 먼 얘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카타르의 단교하고 카타르의 생산 확대를 부분에서 LNG 가격 부분들이 경쟁이 붙으면서, 그리고 셰일가스도 마찬가지죠. 셰일가스도 경쟁이 붙으면서 우리들한테 유리한 입장인데 한미 FTA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이 어떻게든 우리나라 뭐 뺏으려고 지금 안간힘은 눈에 쌍불을 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쪽에 거의 단 답으로 그럼 전투기 너희들이 우리 거 구매해줘 라는 제안을 했고, 셰일가스 좀 더 구매를 해줄게. 그럼 경상즉 이런 부분들, 이거 부분은 그 나프타 회의 부분에서 환율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나라 협상에 좀 많은 경향 부분들 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알뜰 신잡으로 중동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중동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유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아람코 상장이라든지 그 다음 비전 2030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유가 내 하방 경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어떤 토대가 되고 있는 내용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액션 부분이나 뉴스 부분의 팔로우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처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중동 지역의 알뜰 신잡, 사우디아라비아 너는 뭐니, 이란은 너는 뭐니, 순위파는 뭐니, 시아파는 뭐니, 이런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단한 브리핑 부분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의 업데이트가 있으면 또 특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뜰 신잡 중동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방송 마무리쯤에 똑같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코멘트를 좀 드리죠. 25년 이상의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공유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소개 많이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